한국의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에 런던의 부동산 개발회사 에센셜 리빙이 주최한 조사에서 한국의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을 보유한 도시 중에서 접근성, 수속력, 가격 가치 등의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하철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며 미국의 LA 다저스 선수들조차 한국에서의 관광지 중 하나로 서울 지하철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SNS에 공유하고 한국의 지하철에 대한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8년 LA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대비하여 한국에 세련된 전동차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에 거의 9천억에 가까운 규모의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에 최종 낙찰되었으며 이 차량은 LA 다운타운 할리우드 북부 구간과 코리아타운 구간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에서도 한국의 지하철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계획이 있는데 이에 관심을 가진 뉴욕 CBS 뉴스의 기자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BS 뉴스에서 일하고 있는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 뉴욕의 지하철을 비교한 영상이 미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의 것보다 훨씬 발전된 시스템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여론이 뉴욕의 지하철을 한국처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장님의 판단으로 심층 취재가 예상되어 한국으로 갈 기자와 촬영팀이 선발되었습니다. 한국이 현재 핫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취재팀 선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 BTS부터 K-팝과 K-뷰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해왔고 한글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회사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지켜본 국장님은 한국어를 할 줄 알고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기자가 촬영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에 매우 기뻐하여 사무실에서 신이 나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축하의 의미를 담아 함성을 지르며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호의적이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때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될 수 있고 그것이 주요 촬영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평소 의심 많은 카메라팀의 제이든과 함께 가라는 것이었죠. 제이든의 참여 제안을 듣자마자 매우 놀랐고 한국 여행을 포기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이든은 의심이 많은 것은 둘째치고 회사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편이라 외부 촬영 때마다 매번 고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한국 여행에서 제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할 것으로 뻔했습니다. 게다가 국장님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하철도 잘 되어 있으니 함께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셨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제이든과 함께 일본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촬영팀에 할당된 시간은 단 열흘이었는데 비행 시간을 제외하고 일본과 한국을 모두 취재하는 것은 너무 바쁜 일정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일본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이렇게 바쁜 일정으로 여행하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쇼핑하고 관광하는 시간을 기대했었는데 열흘 동안 일본과 한국을 모두 취재해야 한다는 사실에 낙담했죠. 더구나 완전한 길치이면서 의심이 많은 제이든과 함께 여행해야 한다는 것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국장이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출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 지하철의 특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지하철은 다소 낙후되었는데 여러 나라의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1904년에 운영을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의 지하철은 1974년에 처음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후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팀과 함께 먼저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출발 후 약 15시간이 지난 후 비행기 창가에서 드디어 도쿄의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고 퉁퉁 부은 다리 때문에 빨리 내려 호텔로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착륙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공에서 20분 이상 대기했습니다. 마침내 착륙 후에도 10분 이상 대기해야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숨이 막히는 듯한 더위가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이 꺼져 있어서 공항이 매우 더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더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밀폐된 실내에서의 습한 공기와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공항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기에 실망스러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호텔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입국 심사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였고 많은 여행객을 수용하는 대응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밤 9시 30분쯤 착륙했으므로 막차 시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기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의 긍정적인 면은 JFK 공항보다 쾌적하다는 점과 공항 내부에는 그림이 많아서 긴 비행으로 지친 눈을 즐겁게 해주고 인테리어도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각 구역에 따라 세심하게 꾸며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입국 심사 지연으로 하네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이미 밤 11시가 되었고 무거운 장비들과 지친 체력으로 택시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밖으로 나가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앞을 둘러싸고 있는 줄은 적어도 100명 이상이었고 이 줄은 택시를 기다리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택시가 한두 대씩만 도착하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이 줄어들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장비와 짐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취재팀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드하기로 한 저에게 해결 방법을 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도 당황스러워서 너희들은 뭐했니? 라고 조금 세게 말했는데 그때 한 동양 여성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혹시 택시를 타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은 요금은 비싸지만 이 밤에 줄을 서지 않고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이드는 처음 보는 여성의 말을 의심했지만 나는 황당해서 그럼 당신이 아는 방법이 뭐니? 라고 물었고 그녀는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하는 대화를 영어로 이해할 수 있었고 비록 기분이 나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충분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매력적이었고 말하는 태도와 성격까지도 매우 곱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말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디디와 고라라는 두 가지 종류의 앱이 있었는데 고라는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해서 외국인에게는 가입이 어려워 거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디디 앱은 가입이 필요 없으며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디디 앱을 설치하고 택시를 예약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밤새 택시를 기다리는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일본에서 한국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택시 요금을 물었고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약 14km를 이동하는데 20분이 걸렸는데 택시 요금은 7,400엔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물가가 높다고 손꼽히는 뉴욕에서 온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 일본의 지하철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는 다른 세계적인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로 혼잡 문제로 유명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취재를 계속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도쿄 메트로 패스권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현금만 결제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을 취재하라는 국장님의 요구에 대해 원망스러웠고 일본에서의 취재를 중단하고 싶어졌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이 뉴욕보다 훨씬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그 노선도를 보고는 놀랐어요. 목적지를 정하기 위해 도쿄의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보았는데 노선도를 보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하철 노선은 꼬리를 물고 거미줄처럼 엉킨 모습이었고 도쿄 메트로 패스권이 없다면 역마다 표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현지인이 아니거나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환승이나 역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제이드는 노선도를 보려는 행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있었지만 도쿄 메트로는 혼란스럽고 길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하철 노선은 직선적인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이 서로 교차하거나 회전하는데 이는 환승 시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뉴욕이나 파리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구글 지도를 통해 몇 번의 실수 없이 플랫폼을 이탈하라는 세심한 안내를 따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려 없이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이 외국인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었지만 구글 지도 덕분에 우리는 오해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3달간의 짧은 일본 지하철 취재를 마치고 우리는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와서 출국을 위해 몸수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는 출발 시간에 3시간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면세점을 구경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네다 공항에서 최악의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 시작된 비짓 재팬 웹으로 온라인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체크인을 마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체크인을 마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공항 직원들의 체크인 시스템은 매우 비효율적이었고 수화물 검사소에서는 약 50분을 줄 서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의자는 단 2개뿐이었고 줄은 빙빙 돌며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온라인 체크인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몇몇 관광객은 체크인이 늦어져서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팀도 가까스로 30분을 남기고 체크인을 마쳤는데 만약 3시간 전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더 어려웠을 것 같았습니다. 도쿄는 처음엔 가보고 싶은 도시였지만 잠시 머물렀던 후로는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한 채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이어졌어요. 이미 전 세계에서 유명한 공항임을 알고 있었지만 기대 이상이었죠. 입국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짐 찾는 것조차 기다림 없이 가능했어요. 제이든도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답니다. 많은 국제공항을 다녀봤지만 인천국제공항처럼 완벽한 동선, 보안, 여객시설, 쇼핑이 갖춰진 곳은 드물었어요. 또한 공항에서는 빠르게 연결되는 와이파이에 놀라기도 했어요. 뉴욕의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공항에서 핸드폰을 켜자마자 연결되는 와이파이에는 우리 팀 모두 놀랐습니다. 출국 후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 우리를 접근한 누군가가 우리를 아는 척했어요. 그녀는 일본에서 우리를 도와준 한국인이었고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우리는 명동 롯데호텔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버스를 타도록 안내해 주었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다시 미소가 지어졌고 그녀의 이름은 제이였어요. 우리는 사실 뉴욕 방송사의 취재팀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버스를 타면 편하게 호텔 바로 앞까지 갈 수 있다고 했고 호텔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재를 시작해도 된다고 했어요. 제이드는 많은 장비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는 것이 불편할 것 같다며 그녀의 말에 따라 리무진 버스를 타러 갔고 그녀는 우리를 명동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도 우리를 도와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SNS 주소를 물어봤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도 우리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며 화답했어요. 우리는 명동의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한 후 휴식을 취했어요. 그러나 휴식을 취하다 보니 한국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취재를 늦추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다시 지하철로 향했어요. 그때 제이든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7년 동안 유럽에 살면서 지하철 시스템이 자신의 삶을 방해한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때로는 지하철이 늦어서 중요한 회의에 늦는 경우도 있었고, 새벽에 지하철에 갇혀 있기도 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쳐버린 적도 있었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하철 때문에 택시 비용이 많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하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좋은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그를 의심하고 불편한 취급을 해왔던 것에 대해 미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감탄하며 지하철로 이동하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보고 놀랐어요. 이동 가능한 역사가 90%에 이르는 지하철 시스템은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한국의 지하철표를 구매하는 것도 매우 쉬웠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직원들이었지만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지원되는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와 영어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서 언어 장벽이 없었어요. 우리는 티머니 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사용했는데 어디로 가든 거리당 금액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아주 편리했어요.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 도중에 카드를 찍는 소리를 듣고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굳게 닫힌 스크린 도어를 보며 놀랐어요. 이런 안전 시스템은 미국의 지하철에도 필요한 것 같아 보였어요.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깨끗하고 쾌적한 열차칸에 놀랐고 왜 LA 다저스 팀이 여기서 인증샷을 찍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영어 안내 방송뿐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나와서 한국어를 몰라도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런 이유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칭찬하는 건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지하철에 탑승할 때쯤이면 열차 안은 사람으로 붐볐지만 눈에 띄게 색이 다른 빈자리가 있었어요. 저 좌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계속 관찰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건 임산부 배려석과 노약자 좌석은 위치나 색깔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거나 치매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감탄했죠. 한 자리가 비게 되자마자 앉아보니 엉덩이가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상해서 온도를 확인해 보니 분명 시원했어요. 이것은 공기 중의 냉난방 시스템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이어지는 세심한 냉난방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우리 팀은 모두 경악했죠. 그리고 열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걸 봤어요. 뉴욕 지하철은 터널에서 휴대전화 통신이 원활하지 않지만 한국 지하철에서는 아주 빠른 와이파이가 제공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최첨단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태원에 도착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지하철을 타는 것이 일상적이라 특별한 것이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이태원으로 가는 길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계단이 많았고 에스컬레이터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다가가니 멈춰있던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대단했어요. 취재를 하면서 지하철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있던 제이든도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다음에는 한국을 더 탐험하고 싶어요. 지하철로 갈 만한 관광지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결국에는 시민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스템을 미국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쓰레기장으로 될 게 뻔하니까요. 저는 한국을 취재하면서 제이든과 관계가 발전해 지금은 연인이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알 수 없어요. 한국에 대해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서울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어요. 오늘은 미국 CBS 뉴스 여기자 스칼렛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두 분을 이어준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마켓이었습니다.